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조입니다. 여러분은 만년필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만년필은 연필이나 볼펜에 비하면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필기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10년 동안 만년필을 쓰면서 느꼈던 불편함에 대해 알려드리면서 만년필을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예방주사 놔드리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수많은 불편함 속에서 제가 10년이 넘게 만년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년필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잉크가 필요한데요. 제 생각엔 만년필이 불편한 이유의 대부분은 이 잉크로 인한 것 같아요. 만년필 쓰기 위해서는 잉크를 꼭 주기적으로 충전해줘야 되고, 볼펜과 달리 만년필은 잉크를 물로 헹궈주고 말리는 것과 같이 관리를 해줘야 돼서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년필을 필통에 넣었다가 막상 쓰려고 꺼내면 펜 안에 잉크가 새가지고 펜이랑 손이랑 잉크로 엉망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우리가 수업 들을 때처럼 뭔가 필기할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펜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 전화를 하면서 급히 뭘 받아 적어야 된다던가 뭔가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서 갑자기 메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뭔가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만년필의 특성상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되고 이 뚜껑을 여는 과정에서 이런 빠른 필기가 어려워진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볼펜은 이제 딸깍 한 번이면 바로 필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만년필은 뚜껑을 돌려야 되거나 아니면 뚜껑을 뽑아 쓰는 형태의 펜이더라도 꼭 두 손으로 열어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년필은 다른 필기도구와는 다르게 독특한 모양의 펜촉을 사용하는데요. 이 펜촉은 매우 예민해서 볼펜과는 달리 잘못 떨어뜨리면 바로 펜이 고장날 수 있어요. 한번 펜촉이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필기할 때를 생각해보면 연속으로 쭉 글씨를 쓸 때도 있지만 펜을 놓고 잠깐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뚜껑을 연 채로 잠깐 펜을 쓰지 않으면 립에 있는 잉크가 마르기도 해요. 그래서 다시 펜을 쓰려고 했을 때 바로 펜이 나오지 않아서 가끔은 좀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만년필은 다른 필기도구에 비해서는 필기할 때 좀 더 신경 써줘야 할 부분이 좀 많은데요. 전 그래도 왜 만년필이 좋을까요? 저는 나름대로 효율성이랑 실용성을 좀 우선시하면서 계산적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펜을 쓸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스스로 만년필을 집어서 쓰면서도 왜 나는 항상 손에 잉크를 묻히고 다닐까? 아무 종이에다가는 쓰지도 못하는 이 까다로운 만년필을 쓸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스스로 도저히 왜 만년필을 쓰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좀 재밌는 글을 봤는데요. 디지털은 효율을, 아날로그는 정서를 담당한다 라는 주제의 글이었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역할은 뚜렷하다. 디지털은 효율을, 아날로그는 정서를 담당한다. 따라서 효율을 중심에 둔 아날로그는 빠르게 대체된다. 반면에 디지털만으로는 정서를 채울 수 없다. 제가 지금도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아날로그는 정서를 건든다. 이게 바로 만년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새 연필 뾰족하게 깎아서 또박또박 글씨 연습했던 우리 아기 때 느낌 있잖아요. 그런 기분 좋음처럼 만년필 쥐고 한자 한자 조심스럽게 글씨 쓰다 보면 뭔가 좀 표현하기 어려운 좀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 감성이라고 하면은 좀 감성적인 부분을 좀 낮추고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저는 청개구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만년필의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남들이 놓친 감성적인 부분을 나는 매일 챙긴다. 뭐 이런 거죠. 낭만적이지 않나요? 저는 혼자 다이어리나 뭐 일기 쓸 때도 그렇지만 만년필을 회사에서도 잘 쓰거든요. 뭐 요즘에 사실상 업무는 다 컴퓨터로 하는 거고 회사에서 만년필 쓰려면 좀
동료들의 시선도 좀 견디긴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꼭 만년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일이 안 풀릴 때 잘 쓰는데요. 회사 일은 사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일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팀, 저 팀,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서로 엮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일이 꼬여 있을 때 뭔가 유기적으로 A 회사에서 자료 보내주면 B 회사에 전달하고 또 받아와서 우리 팀 막내가 그거 정리하고 이렇게 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어디서 막힌 건지 어디까지 온 건지 잘 파악이 안 될 때 아니면 그냥 받은 자료가 이해가 안 될 때 전 그럴 때 만년필을 써요. 만년필로 어려운 부분을 정리하면서 마인드맵도 그려보고 업무를 화살표로 연결도 해보고 하면 머릿속에서만은 절대 정리할 수 없었던 어지러운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서 실마리가 풀린다라는 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골치 아픈 일은 있지만 그걸 핑계로 만년필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좀 깨지고 더러워도 내가 오랫동안 익숙하게 잘 사용했던 물건이면 왠지 좀 버리기 서운한 분들 계시죠? 앞서서 만년필이 주는 불편함 중에 잉크에서 비롯된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년필은 잉크만 있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만 잘 해주면 이별 없이 계속 쓸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년필 오래 쓰다 보면 종이랑 이제 마찰이 되면서 만년필의 립, 펜 쪽 부분이 좀 깎이면서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내 필기 습관에 맞게 펜이 변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쓰면 쓸수록 더 나에게 잘 맞는 느낌 좋은 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낡을수록 더 손에 잘 맞는 점이 좀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동시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만년필을 구매하기 전에 만년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좀 미리 알아보고 그럼에도 만년필이 매력적인 점에 대해 공유해봤습니다. 만년필을 구매하시려고 고민 중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만년필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느낀 만년필에 대한 느낌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